안녕하십니까, 이기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현대시에서 훌륭한 시인들, 가장 좋은 시들을 남겨놓은 분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찝을 수 있지만 저는 김소월, 아니면 박목월, 조지훈, 이런 촉록파 시인들, 한용운, 거기다 서정주, 아니면 시조 분야에는 김상옥이나 이런 분들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좋은 시를, 훌륭한 시들을 남겨놓을 수 있는 배경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김소월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를 배웠죠. 근데 김소월 선생이 오산학교 다닐 때 그 시를 가르쳐 주는 스승은 바로 김옥 선생이죠. 근데 김옥 선생은 우리 한글시보다는 한시를 먼저 배운 분이죠. 그래서 김옥 선생이 또 한시도 많이 이렇게 서가에 보면은 김옥 선생이 한시를 우리시로 많이 또 번역을 하신 시들이 있죠. 그리고 뭐 동심초 같은 경우는 김옥 선생이 번역한 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 노래로도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촉록파 시인의 그 조지훈 선생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배웠을 때 그분은 한시부터 배운 분이죠.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조지훈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썼던 육필 한시가 그래도 몇십 편 남아있죠. 물론 상당 부분 또 잃어버리고 멸실되고 또 글씨 써놓은 게 오래돼 가지고 뭐 글자 판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그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시를 먼저 배운 분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어떤 감정적이고 그런 서정적인 시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용운 선생도 보면 한시를 먼저 배운 분이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한시를 거의 안 배우죠. 우리 시인들이 그냥 내재율로 떠오르는 대로 쓰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썼다가 떠오르는 생각대로 계속 고치고 읽어가면서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깊이나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요즘 쓰신 분들은 그 옛날 쓰신 시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인들이 되려면 한번 한시를 배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한시로 좋은 시를 남겨놓을 수 있어도 좋겠지만 아니면 기본적인 그 형태 정도는 배워두면은 나중에 우리 시에도 그런 작법을 응용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영어시나 외국시로 번역이 될 때 수월한 번역이 돼서도 좋은 시로서 남을 수 있는, 물론 자기가 어떤 시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으면 좋지만 번역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된다는 것은 알아야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이 부드럽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를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의 그 시인 타고르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를 쓰면서 어떤 게 제일 어렵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영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인도인들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물론 뱃속에서부터 배워서 나오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쓰고,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그 통용, 자기들 간의 어떤 통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영어를 쓰지요. 그렇지만 그 영어시로 번역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생각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도의 어떤 그분들이 쓰는 힌두어, 어디 남쪽에서 어떤 쓰는 산스크리스토, 타미르,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인도의 방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안하지만 지금 보면 그 인도의 단순한 방언이 한국어를 쓰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힌두 같은 벌써 몇 억 단위예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타미르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도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번역을 쓰고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물론 우리 모든 분들이 영어로 번역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인들이 자기 시를 영어로 번역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정부의 돈 받아가지고 요즘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집을 만드는데 시인들이 자기 시 한쪽에 쓰고 또 영어로 번역한 시를 또 자기들이 이렇게 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참 기본적인 어떤 쓰는 작법, 영시를 쓰는 작법에 대한 훈련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쓰다 보니까 영어시로서 그냥 자유시라고 하면서도, 물론 영어에도 그 비정형 자유시가 있죠. 근데 그걸 쓰면서도 우리가 그 영어의 운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국어로 쓰지 않는 언어로 시를 쓴다면은 정형시를 쓰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정형시는 기본적인 틀에 익숙하다 보면은 그 나라 언어로 쓸 수가 있겠지만, 자유시라는 건 내재율을 쓰는 건데 그 내재율은 더욱더 힘들죠.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 언어가 몸에 배이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내재율은 사실 따라한다는 건 거의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국어를 옛날부터 쓰지 않았는데도 우리 선인들이 한시를 썼던 거는 철저한 한시에 정형성이 있는 거죠. 그 정형성에 맞추다 보면은 그 시를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요즘은 또 한시를 쓴다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문이나 중국어를 공부한 분들이 한시의 어떤 정형성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막 그냥 자기 떠오르는 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이 뭔지 성조가 뭔지 모르고 막 쓰면서 이따가 한시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더 어려운,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중국어 내재율이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를 배웠던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써도 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쓴 시는 시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정형시가 아닌, 전통 한시가 아닌 그 현대 중국시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 중국어의 어떤 내재율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시에는 음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김소월의 시나 어떤 우리 선인들의 시를 읽을 때 한 번씩 숨을 쉬면서 잠깐 숨을 쉬면서 그 단어 또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음절들을 집합적으로 읽는 게 있죠. 같은 템포로. 그걸 통상적으로 음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시는 보통 보면 그걸 박이라고 합니다. 일박이라고. 근데 오온절구다, 칠원절구다 했을 때 두 글자를 일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글자 읽고 잠깐 뛰었다가 두 글자 읽고, 또 오온 같으면 처음에 두 글자 읽고 두 글자 읽고 한 글자 읽고 좀 상당히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쉬는 것 자체도 한 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온절구라면 통상적으로 삼음보 시가 되죠. 칠원절구라면은 사음보 시가 됩니다. 영시에서도 보통 그걸 보라고 표현하죠. 푸시라고. 그래서 영시에서 강하고 약하고 하면서 그 하나의 그 음절이 합쳐진 그 단어의 집합체를 보통 보라고 하죠. 어떤 경우는 강약으로 4분의 3박자 리듬으로 쭉 읽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강약 자체를 한 보라고 읽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보는 대부분 어떤 그런 규칙보다도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뇌제율로 읽어주죠. 자, 여기 한번 또, 그리고 각 시들은 운율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리듬. 그 다음에 라임이 있죠. 물론 이제 영어로 썼을 때 라임이 있고 운율이라고 하는데, 한시 같은 경우는 두 음절씩 강각, 약, 강각, 강강, 약 이런 식으로 읽어가죠. 우리 시듯 보면은 옛날에 단음, 장음 이런 걸 교대로 원래 읽는 게 원칙이었죠. 근데 요즘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영어 시도 보면은 일정한 수의 강약을 반복하는, 또는 강약을 반복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하나의 운율이라고 하죠. 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시에서는 운이라고 하는데, 한시에는 뭐 지금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운은. 옛날 사람들이 그 당시 통용되던 한자를 106개의 운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에 들어가는 글자들을 같은 운에 속하는 글자들을 따와서 사용하게 되죠. 그걸 이제 운을 맞춘다라고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하는 게, 한자의 106운 운목표를 보지 않고 우리말에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말에 어렸을 때 배웠던 가군이라는 게 있죠. 초성, 중성, 종성할 때 중성과 종성만 맞추는 그런 식으로 운을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을 맞추는 게 동일 음보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음으로 끝에 맞추는 경우도 있고, 글자로 맞추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많이 사용은 안 하죠, 우리말에서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소월 선생의 어떤 시부터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